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핵심 과제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는 일일 겁니다. 당시 군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두환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누가 명령했는가. 40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전두환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군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조사해 최초 발포 명령 여부 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 씨가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이후에 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반드시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들,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일들이 전 씨의 행적과 관련해 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와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한 김용장 씨와 허장한 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김용장 씨나 허정환 씨에 관한 부분도 곁들여서 그래서 지금 기회가 닿으면은 추진해서 검증해서 국민에게 사실 여부를 전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은 조사위 권한의 한계로 꼽히고 김용장 씨는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5.18 진상조사위의 본격적인 조사는 이달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조사 준비를 마무리 짓고 5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명령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세계 분과가 맡고 있는 주제별 조사와 증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5.18 진상조사위. 5.18을 향한 왜곡과 폄훼를 끝맺을 수 있는 진실이 담긴 조사 결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뒤 임시 검사 시설에서 생활하던 60대가 코로나19 전남의 16번째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KTX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통해 임시 검사 시설인 나주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한 뒤 검사를 받았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쿠웨이트 동해 입국자 등 12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모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2명은 완치 뒤 퇴원했으며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2명씩 입원 치료 중입니다. 맑은 햇살, 따뜻한 바람, 푸른 바다 등 자연이 치유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이 자연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갯돌이 풍파에 9계단을 만들어낸다는 구계등. 축구장 10개 크기가 넘는 해변에 서면 풍경이 마음에 건네는 언어가 됩니다. 막 시차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시끄러울 때 조용하면은 건너다 보게 이제 그 섬을 건너다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방풍림과 남해 섬을 벗삼아 80m 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의 푸른 바다와 바람, 파도 소리가 치유자원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정돌이 구계등을 포함한 숲, 해변, 산사, 고택 등 전국 명소 8곳에서 만든 마음치유 콘텐츠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90여 차례에 걸쳐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완도군도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에 나섭니다. 자연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생일면, 그리고 복일면, 금이릅, 청산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우리 안도군의 12개 읍면이 자연 자체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또한 태안, 울진, 고성과 함께 거점으로 선정된 완도군은 내년 말 신지 명사심리해변에 지상 2층 규모의 전국 첫 해양치유센터를 개장합니다. 모래찜질과 해수탕 등 대중성 높은 시설에 전문 치료사 30명 이상을 배치하는 치료실도 설치해 컨텐츠와 현실의 해양치유가 공존하는 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입지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28명은 공동 성명에서 방사광 가속기의 공모계획 평가 기준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과기부 평가 기준에서 입지 조건이 50점으로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고 현장 평가를 하루에 마치도록 한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금융기관들끼리의 출혈 경쟁을 막는 내용의 시금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순위만 공개하도록 한 평가 결과를 총점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줄여 대형 금융기관들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6조 1,4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예산을 다루는 1금고는 광주은행이, 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시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 성정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3,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61살 서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69살 장모 씨 등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2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모집해 온라인 시험을 통해 18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현장 강의를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선발된 교육생들에게 기숙사와 교육 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에는 우수 중소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 등 300여 기업이 참여하고 구직자 2,0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대형 화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자동차 공장에 침입해 차를 훔치고 음주 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